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조금 전 시간엔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따른 이 반도체 산업의 영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더해서 또 어제 뉴스 중에 하나 특이한 부분은 그 화웨이 대체를 할 수 있는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고 하는 뉴스, 이 부분이 있어서 이와 연관된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죽음의 공격, 그죠? 그래서 숨통이 다 끊긴 화웨이와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그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영향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G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다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 통신 장비 업체, 이 통신 장비에도 반도체 다 사용이 되니까. 여하튼 오픈 라디오 어섹스 네트워크, 이게 이제 ORAN이라고 오픈 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방형 표준 포럼이 5G 통신 상호 호환 표준 기술을 일본과 함께 개발에 착수했다. 이 오픈랜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오픈랜 얼라이언스라는 부분은 개방적, 지능적, 가상화, 완벽 상호 운영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130여 개. 이게 이제 바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제 1년 반 전에 나온 부분이고, 거기에 이 공급업체 부분들, 통신업자들 말하는 거죠. 이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랜 얼라이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23억 명 이상이 4G와 5G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이 부분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든 부분이고, 이 오픈랜 얼라이언스가 모바일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주요 영역으로는 오픈 아키텍처나 오픈 소프트웨어 창구 디자인, 오픈 화이트박스 하드웨어, 인공지능, 테스트 및 통합, 이런 부분들의 이 주요 영역을 개선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130여 개라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KT라든지 이 SKT, 이쪽 SK텔레콤, 이쪽 라인 부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이 오픈랜 얼라이언스는 업계가 더 지능적이고 개방적이며 가상화되고 완전히 상호 운영되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재설계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솔직히 좀 말들이 좀 어렵죠. 저도 이야기가 참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죠? 기존 통신업자들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 통신 장비 간 호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 기술의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그죠? 이미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 부분이 함께 개발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화웨이가 지금 이 하드웨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통신 장비 이쪽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전에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 부분
어딘가요? 여기. 지금 기존의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26%대로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미국 기업들은 제대로 마켓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그 기술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오랜의 오픈랜의 규격 및 활용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규격은 서로 다른 기지국 제조사에서 만든 디지털 장비하고 라디오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규격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통신 사업자는 5G 네트워크 구축 및 시나리오에 맞는 최적의 기지국 장비 조합으로 구축이 가능케 하고, 그죠? 그리고 5G 시대를 맞아서 오픈랜 프론트홀 규격을 활용한 글로벌 에코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의 혁신을 앞당기고 다양한 기업이 필요에 특화된 5G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그죠? 오픈랜은 무선으로 장비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술로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죠? 우리 뭐 국내 아까 우리 기간 통신망인 KT나 SKT도 비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들도 연관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안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화웨이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기존 5G 기술을 위협하는 대안을 또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시장 점유율이 망했습니다. 유럽에게 치이고,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게 치이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승부가 안 되니까 빠르게 테슬라를 등에 업으면서 전기차 시장으로, 그죠? 대안을 만들어서 그쪽 라인 부분을 빠른 산업의 진화를 갖고 오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네가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을 통해서 대체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잘 갖고 가면서 글로벌 국가 흐름에 있어서 자국의 우선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웨이가 보안이 어떠고 개인 정보를 한다, 이 미국의 개인들의 정보를 공산당에게 넘긴다, 이런 보안 문제, 실질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할 정도로, 그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잘 키워줬더니 이놈이 2등이라고 이제 꼴값치면서 1등을 맘먹으려고 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 그 압박의 과정 중에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중국 기업들, 그것에 대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것을 지금 박살내면서, 그 박살내는 이유는 결국 해외 달러 벌이를 못하게 하겠다. 그럼 달러를 벌기 힘든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중국 경제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보게 되면 지금은 화웨이가 초점이 됐고, 거기에 위챗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또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그죠? 만약에 다음 타자가 또 생기고 계속 된다면 참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죠? 거기에 우리가 미국에 손을 들지 않으면 또 미국도 우리 기업, 어느 특정 기업을 또 압박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같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 제한되거나 유럽 시장이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힘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5G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5G 기술이나 시장 점유율이 뒤처진 미국이 이렇게 일본과 손잡고 이 5G 기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오픈랜 이쪽 라인 부분으로, 그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지금은 일본 유통기업인 라쿠텐이 세계 최초로 오픈랜 기반 5G 가상 네트워크를 9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9월 달인가요? 그때 이 민간 표준 포럼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정계의 거물이 참석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쪽에 자꾸 심어주게 되면 오픈랜 오픈랜 기반 5G 기술은 이 하드웨어 기반인 화웨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우리나라의 삼성, JT, 이게 다 이 하드웨어 기반을 하던 이 기술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얼마만큼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으로서 저는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용어나 이 내용 자체를 제가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는데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 여하튼 방향은 미국의 방향 부분이 쉽게 화웨이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죽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통신장비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일정 정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이 하드웨어 기반인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그죠? 저런 오픈랜을 통한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잠식당한다면 또 반대급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5G 관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RFHIC라든지 이 화웨이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 그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 흐름 부분들이 충분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에 의해서 앞으로에 대한 우려,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성장하는 산업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 흐름을 가능성 때문에 지금의 영업이익이나 매출 성장보다 더 주가가 가속화돼서 오르는 기대 흐름처럼, 또 반대로 2, 3년 후에 3, 4년 후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면 또 그것에 대한 사전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 5G 기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에릭슨이나 삼성, 노키아 이런 쪽 부분의 기술이 더 우위냐,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오픈랜 부분, 오픈랜 얼라이언스 이쪽이 더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관련 기사도 있기 때문에 5G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반응이나 또 종목의 반응,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종목 가격에 어떻게 반영돼서 그것을 읽으려면 뭐예요? 결국 수급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련 섹터의 주식을 계속 매도, 그것도 뭐 엄청난 양으로 매도하는 흐름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이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 관련 내용 글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인데 뭐 저도 이 문과 출신이어갖고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화웨이를 규제하는 상황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통신 5G 쪽 라인 부분도 고려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